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정봉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은 지 6개월째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도 월 300번은 초보 주식 투자법. 제목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 젊은 남자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주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테크왕이라는 채널, 구독자 15만 명. 이 정도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다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또 클릭했습니다. 어느새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아직도 은행 예금만 하고 계세요? 그럼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화면 속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1억 8천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거실에선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뭐. 혼자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증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계좌 개설하려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앱 설치, 주식 매수, 하나씩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됐습니다. 이거 할 만한데?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테크왕이 새 영상을 올렸더군요. 이번 주 추천 종목. 이거 꼭 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화면엔 종목명이 크게 떴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0만 원어치 매수 완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플러스 15%. 초록색 숫자가 눈부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5만 원. 이게 되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작 시작할걸. 하루에 45만 원씩이면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새삼 젊어 보였습니다. 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재테크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전문가야. 점점 더 믿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더 벌고 나서 깜짝 선물을 해줘야지. 그때 얼마나 놀랄까?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서 매일 주식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재테크왕의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이 종목입니다. 그의 말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익률 23%, 1,000만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내가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그것도 집에 앉아서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샀던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붉은 숫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회복되겠지. 재테크왕도 영상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이럴 때 물타기 해야 합니다. 물타기. 떨어진 가격에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 맞아. 전문가 말이 틀릴 리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싸게 살 때 사는 게 맞잖아. 통장에서 500만 원을 더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과감하게 샀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붉은 숫자가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버무렸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르기만 하면, 카드값 연체 문자가 왔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뺏은 게 곧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2달째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됐습니다. 9천만 원이 4,500만 원. 반토막.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재테크왕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입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댓글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기꾼 새끼. 저 3천 날렸어요. 책임져라. 신고할 겁니다. 악플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돈을 썼어? 생활비 통장이 왜 이래?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고백했습니다. 주식한 것, 지금 반토막 난 것, 전부.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신이 있어. 평생 그렇게 큰 소리로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결정한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인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을 어떻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다시 돌아와.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60%가 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채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재테크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5천 날렸어요. 70대 어머니가 8천 잃으셨어요. 조회수로 돈 벌려고 우릴 이용한 겁니다. 고소할 방법 없나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15만 구독자는 조작이었습니다. 광고 수익을 벌기 위해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미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라고 믿었던 그는 20대 대학생, 본인도 주식으로 돈 벌어본 적 없는 사람, 추천 종목은 아무 근거 없이 찍은 것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결국 마이너스 80%에 손절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3,600만 원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 평생 일하며 쌓아온 노후 자금, 6개월 만에 증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고백해야 했습니다. 3,600 남았어. 라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억 5천이 사라졌다는 거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내도 저도 자식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그걸 왜 혼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길었습니다. 실망한 눈빛. 딸은 울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봉철이가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초췌한 얼굴,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 나이 먹고도 바보 같은 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일주일간 아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냉전, 밥상도 따로,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 부부도 노후도 전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국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화는 나지만 당신 굶어 죽게 할 순 없잖아. 아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아직 적어도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잃은 건 잃은 거고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당신 건강하잖아. 나도 건강하고 우리 둘 다 멀쩡하니까.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3천이라도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나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야지. 진짜 화났어. 이제 다신 이러지 마. 그리고 앞으론 뭐든 나랑 상의해. 약속해. 약속할게. 다신 절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한 달 후 구청 게시판을 지나다 공고를 봤습니다.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반겼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첫 강의 날 경로당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봉철입니다. 67세고요. 작년에 유튜브 사기로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런 사기를 못 알아봤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 재테크왕 캡처본을 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시니어도 쉽게 월 300, 초보도 가능.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거 봤어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강의 후 여러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거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창피해서 말 못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위로.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내 실수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니. 아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 속 마이너스 80% 스크린샷은 아직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교훈은 평생 가슴에 남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봉철 씨는 큰 실수를 했지만 그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어르신들도 비슷한 유혹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정봉철 씨처럼 다시 일어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